우선은 저 10주년 코지톡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아직 시드니 이제 온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시드니 신입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제는 또, 좀 볼드하게, 원하는 연봉을 받는 법이라고 정해봤어요. 근데 좀, 얘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고, 제가 겪은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어, 지극히 주관적인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혹시 나중에 제가, 얘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알고 계신 분들은, 어, 언제든 얘기를 해주시면 모두 다, 같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다른 분야에 계시고, 다른 분야라는 다른 지역에, 다 호주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다 시드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또 다 직장인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이 갈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개발자분들이 많으셔서 항상 이런 보안이나 이런 되게 깊이 있는 개발에 관한, IT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좀 뭔가, 다른 얘기, 그리고 또 재밌으면서 모든 분들한테 좀 유익한 얘기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돈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정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여기 와서 1년 반 정도 생활을 하면서 뭐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뭐 몇 분의 한국 분들을 이렇게 보면 좀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외국인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구직을 하거나 할 때, 좀 뭔가 디서드밴티지가 많을 거다. 그리고 현지 경험이 내가 없으니까 무조건 내가 한국에서 시니어였어도 여기서는, 낮추고 들어가야 된다. 주니어로. 아니면 뭐 좀 예전보다는 훨씬 낮은 거를 그냥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할 얘기들은 구직 절차나 뭐 인터뷰에 대한 세세한 팁 같은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제가 겪은 걸 토대로 한 팁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시스코에서 서비스 세일즈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전에는, 에릭슨에서 일을 했는데, 에릭슨 한국에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는 한국에서 한 9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9년 정도 일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4년 하고, 이제 시드니로 오게 됐어요. 어, 시드니로 와서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3개월 안 돼서 잡 오퍼를 받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술직,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아닌 세일즈 직군에 있는 사람이어서 조금 이 코지톡에서는 약간 흔치 않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빨리 가자면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 이거는 저는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시드니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저는 또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혹시나 요가에도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원하는 연봉을 받는 법,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경력과의, 자기 경력과의, 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를 찾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는, 어, 좀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예전에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스타트업이나 좀 중소기업에서는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너무 이제 대기업의 그런 뭐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거에 좀 너무 치여서 그런 거 말고 좀 뭔가 신선하고 뭔가 좀 젊은 분위기 그런 데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좀 작은 기업들을 많이 이제 트라이를 했는데 정말 안 먹히더라고요. 정말 안 먹히고 그래서 좀 많이 약간 좌절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시장에서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트워킹을 했어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나 관심 있는 회사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전에 계셨던 분들을 컨택해서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헤드헌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분야에 좀 가능성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겪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제 분수 파악을 하고 나니까 약간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수정을 하면서 좀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에서 현실성 있는 쪽으로 좀 방향을 살짝 바꾸면서 다시 트라이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는 하드웨어 세일즈를 주로 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세일즈가 좀 대세니까 소프트웨어 세일즈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꿨었는데 정말 너무 여러 가지를 나라를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그런 분야까지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잘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하나씩만 바꾸자. 그래서 조금 바꿔서 예전에 너무너무 텔코에 포커스된 세일즈였다면 지금은 약간 IT 쪽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제 밸류가 커져서 제가 협상 파워도 좀 강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인데 인터뷰를 잘해야 되죠. 나를 잘 팔아야 되니까 회사나 매니저, 하이어링 매니저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어떤 밸류를 회사에 더할 수 있는 거, 팀에 더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저는 어, 처음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호주 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너무너무 좋은 잡 포지션을 발견을 해가지고 오프닝을 발견을 해서 거기 어플라이를 했어요. 너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내가 원했던 거랑 너무 잘 맞고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제가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게 한국어도 해야 하는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인터뷰가 한국어랑 영어랑 두 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한국어로 인터뷰를 안 한 지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한국말로 그렇게 격식 있고 뭔가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하고 생각을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 연습도 하고 해서
그리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른 인터뷰들도 많이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인터뷰에 대해서 많이 단련을 시켰는데, 그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게 AWS 그 리크루팅 사이트에 있는 인터뷰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모두에게 오픈된 거니까 그 들어가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예시 질문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되게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AWS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봤던 게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에 했던 모든 인터뷰들은 다 파이널 작업퍼까지 받을 정도로 그 인터뷰 가이드라인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 스킬이 그 전에 많이 부족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돈 얘기를 최대한 나중에 하시라는 거. 이거는 저는 그 커리어 코치들 뭐 유튜브나 그들이 쓰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들을 저는 되게 자주 읽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돈 얘기를 최대한 나중에 하라고. 근데 보니까 호주 와서 처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특히 헤드헌터들은 처음 전화할 때부터 희망 연봉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뭣도 모르고 얘기를 하거나 뭐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 번의 인터뷰를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회사들과 인터뷰를 할 때는 최대한 돈 얘기를 나중에 했어요. 처음에 이제 스크리닝 통화를 하면서 희망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나중에 돈 얘기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조금 돌려서 잘 얘기를 해서 돈 얘기를 최대한 나중에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할 때 되게 좋게 작용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미뤄서 파이널 오퍼 갈 때까지, 파이널 오퍼를 받을 때까지 돈 얘기를 안 하게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절차의 그런 인터뷰를, 겪으면서 제가 되게 포지셔닝을 잘 해서 내 밸류를 잘 회사에 어필을 하고 해서 회사에서 정말 나를 원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 좀 저한테 이제 오퍼를 잘 주게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 회사 오퍼를 받을 때쯤에 공교롭게도 이제 해외로 휴가를 갔었어서 시차가 많이 나는 곳에 가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크루터가 계속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연봉이나 이런 거 이제 협상을 하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늦게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우리가 밀당한다는 그런 것처럼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밀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점점 더 저한테 이제 좀 더 좋은 이제 조건을 많이 제시를 해가지고 제가 예전 입사하기 전에 인터뷰하기 전에 예상했던 거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돈 얘기를 나중에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회사에서 계속 물어본다면 레인지를 좀 크게 잡아서, 만약에 내가 정말 뭐 1억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1억에서 뭐 1억 6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레인지를 크게 잡아서 회사에서 약간 가늠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 5, 6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백수인 거랑 아니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랑 약간 좀 취급을 다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전 회사에 적을 둔 상태였어요. 뭐, 끝나는 날짜는 정해져 있었지만, 그거를, 인터뷰하는 회사에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네, 5분 그래서,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퍼를 받은 회사는,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회사랑 협상을 잘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전 회사에서 저는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떠났었지만, 호주에서 있는 동안 제가 리모트로 서포트를 하겠다고 하고, 2, 3개월 동안을 제가 이제 잡서칭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예전 매니저랑 이제 협상을 잘 해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도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그 회사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서 내가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이런 상태면 사실 내가 막 초조하거나 너무 막 데스퍼레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그 심리상 좀 협상을 느긋하게 할 수 있고 이 회사에서 막 자꾸 닥달을 하더라도 좀 나는 좀 느긋하게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선까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구직 자체는 항상 긴 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내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요가와 명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돈 자체 아니고도 뭐 수당이나, 뭐 스탁 옵션 같은 거, 보너스 같은 걸로도 협상을 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가면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또 호주로 오면서 연봉을 좀, 많이 상승시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나라를 옮기면서 커리어를 좀, 전환하거나 점프를 하시거나 연봉을 올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